꽃을 사지 않는다. 꽃을 받지 않는다. 꽃은 사치품이고 결국 시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우리가 꽃을 사지 않는 이유. On a rainy day. On a rainy day.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성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것은 당신이 꽃을 사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어떤 꽃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건강한 유통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도, 그리고 도매상도, 그리고 우리 같은 플로리스트들, 그리고 농가들도 모두가 같이 함께 성장하려면 시장성이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장성이 커지려면 서비스와 상품군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들을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꽃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는지, 어떤 기저에 대해서 그렇게 꽃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려면 사실 왜 과거에 어떤 식으로 꽃소비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현재는, 그리고 근현대에는 어떻게 꽃소비가 이루어졌었고, 어떤 류의 화훼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어떤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소비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기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시장 화훼 산업들,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봐야 좀 더 직접적인 화훼 시장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경향으로 사람들이 꽃을 소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려면 꽃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꽃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강연을 하나 했었어요. 인문학 강연이었는데 인문학 강연의 이름은 죽은 로맨티스트들의 사회였습니다.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영화를 빗대서 만들었던 강연이었는데, 왜 꽃 소비가, 우리가 꽃 소비를 낭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우리들은 낭만이 사라진 사회에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꽃 선물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시를 쓰거나 했었던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오글거린다라는 것으로 함축되는 감정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감성적인 거,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감성들을 요즘에서는 한 가지, 오글거린다. 너무 너 센치하지 않아? 정신 좀 차려야겠는데? 이런 것들로 하나로 압축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에서 그런 것들이 기인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강연이었어요. 죽은 시인들의 사회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학, 경제, 법률, 행정,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필요한 사회의 역할이고 직업이라고 생각되게 돼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건 문화, 예술, 시, 노래, 꽃, 이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목적이 되어주는 것들이 인간에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던 이유도, 우리가 과거에
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축하해주고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가장 실용적인 것들로 대체되게 됐었죠. 그럼 이런 문화들이 언제부터 기인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그럼 이런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해서 우리가 꽃이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고, 꼭 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진 않지만 사람이 사람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하면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걸 어떻게 호소하느냐, 그거는 그 전에 어떤 산업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문화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꽃소비는 단순히 하나의 산업군으로서만 사용됐었던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역사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꽃은 하나의 산업군, 필요에 의한 상품,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물건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화, 인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아오는 그 역사와 산업의 그 각 요소마다 꽃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꽃이 산업으로 이해될 만큼 꽃이 가장 많이 사용됐었던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15세기일 텐데요. 15세기에는 대항해 시대라는 시기가 있었죠. 뭐 그들의 말로는 서양의 오리진인 서양인들의 말로는 대발견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15세기 초부터 중순 그리고 말까지 인도나 아니면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다양한 대륙 둥지를 다니면서 종도 구입하고 새로운 식물들도 뺏어오고 발견하고, 그들의 용어로는 발견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강탈이지만 발견하고 가지고 옴으로써 그런 것들을 무역하는 대무역의 시대가 열렸었는데요. 프랑스나 영국 그리고 스페인, 뭐 가장 무역 시대에 빛났었던 제국들을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무역을 하는 것이 나라의 국책 사업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 종들도 그때 유입되게 됐었고, 다양한 꽃이나 나무, 씨앗 이런 것들을 배에 실어 오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키우다가 보니까 부유층엔 하나의 문화가 생기게 돼요. 꽃을 키우는 것.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는데, 어떤 문화였냐면 꽃은 영국 등지나 아니면 프랑스 등지에서만 자생하는 꽃들만 봐왔었는데, 외국에서 배를 건너온 식물들은 사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죠. 꽃은 대부분 기후에 따라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후에 따라서 형태와 색깔과 맺히는 씨앗이 다르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후에서 넘어온 식물이야말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최고의 치장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꽃 산업이 활발하게 생겨난 시점은 사실 가장 처음은 사치로서 시작됐습니다. 꽃은 식물로 정원을 만들 만큼 꽃을 키우려면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상당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꽃들을 키울 수 있는 재력을 과시하는 것에 시작됐는데, 이걸 하나를 본다면 보통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서양 건축 양식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대문을 열게 되면 가장 큰 로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 로비에는 식탁이나 다른 것들을 놔두지 않고 가장 큰 원형 테이블이 있게 됩니다. 그 원형 테이블을 대두로 옆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두 개로 존재하게 되죠. 이게 대부분 서양 건축 저택이라고 불리우는 건축 양식의 기본인데, 가장 큰 로비에는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고 그곳에서 쉬지도 않는 딱 로비가 자리하고 있고, 그 위에 샹들리에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로비에서는 접객실이라고 하는데, 그 접객실에는 가장 큰 꽃들을 보통 꼽아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웨딩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숙박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양에 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온 산업이잖아요. 들어가면 가장 큰 홀에 가장 큰 테이블에 꽃이 꼽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비싼 노동력으로
먹을 걸 키우지 않고 판매할 걸 키우지 않고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의 눈을 위해서 난 꽃을 키우고 재배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꽃들을 잘라서 꼽아 놓는다. 사시사철 꽃피는 노동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 서로 귀족들이 서로 내가 얼만큼 더 큰 부와 명예가 있는지 꽃으로서 경쟁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그때 많이 생겨나게 됐고, 다양한 국가에서 넘어온 꽃들을 서로 교접하고 접목시키면서 배양시켜서 새로운 꽃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품종들이 개발됐죠. 뭐 이런 경향은 뭐 강아지, 애완동물을 필두로 뭐 옷, 뭐 정말 다양한 산업에도 있지만 가장 대두됐었던 것은 화훼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훼산업은 가장 시작은 사치로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서민층에게까지 영향이 나타났는데, 어떤 경향이었냐면 가장 축하할 때 꽃을 선물하고 가장 위로받아야 할 때 꽃을 헌화하는 등의 꽃 소비는 일반 부유층을 떠나서 서민층에게까지 내려온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은 쭉 이어져 오다가 근대사를 거쳐서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0년대까지는 집 안에 꽃을 꼽는, 식탁 위에 꽃을 꼽아두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꽃꽂이 학원들은 굉장히 성행을 이루었고, 저희 집이 대대로 꽃집이어서 90년대 중순까지는 꽤나 꽃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또 어떤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의 경우 아니면 아파트의 경우, 특히 아파트에서 두드러지는데, 현관의 문을 열게 되면 지금은 대부분 찬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울 앞에 장식장이라고 표현하는 신발장 바로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꽃을 꼽아서 올려두는 장식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택의 로비처럼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쭉 계속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꽃을 소비하는 것이 하락세로 갔냐라고 좀 보게 된다면 IMF 때입니다. 그때야 당연히 외환위기였으니까 경제 공황이 왔고, 대부분 소비를 떨어뜨리는,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려는 소비 문화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가 축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축소됐었던 것은 사치품이나 기호품, 이런 것들이었죠. 꽃은 당연히 사치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비가 당연히 떨어지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변했냐?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것, IMF 이후에는 무엇인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기능과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물건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소비하는 경향 자체가 물건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었다는 거죠. 물론 반대적인 부분도 있어요. 명품 같은, 명품 옷, 가방, 신발,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이 아닌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과시하고 싶은, 몸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90년대 후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긴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순간부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PR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화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떨어졌었던 건 꽃소비였던 것이죠. 왜냐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꽃은 1년에 몇 번 특별한 행사 때 구입하는 비싼 불필요한 물건으로 각인되기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싼 시즌에 물건을 구입해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고가품을 우리는 조금씩 멀리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게
아이유라고, 이거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유라고 지금은 꽃이나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초반에 방송에 나와서 받기 싫은, 연예인들이 받기 싫은 선물 순위를 고르라 했을 때 사실 5위권 안에 무조건 드는 건 사실 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유도 싫다고 했었고, 하지만 그 후에 꽃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의 인식에는 꽃은 고가품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리 잡기에 충분한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가성비 있는 가격과 성능을 비례시켜서 가장 최적의 가격을 선택하게 하는 소비 문화 때문에 꽃은 당연히 소비 순위로 뒤로 밀려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을 거치다가 현대에 와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2021년에 와서는 왜 꽃 소비세가 조금씩 올랐냐? 사실 이것도 경제와 인문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 기인하게 되냐면, 우리는 현재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일가와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이나 자신이 선택하는 물건들, 자신이 구입하는 물건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서 꽃은 예전처럼 단순한 사치품보다는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올려주는 물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진 않죠. 경제 성장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고, IMF는 이겨냈지만 다른 외환 위기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멈춰 있고, 그리고 점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 자기 직업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큰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다간 현재의 불만족도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도에 조금씩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가장 처음에 대두됐었던 건 힐링이죠. 그렇게 해서 힐링이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올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는데, 힐링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욜로, 자신의 삶을 좀 더 자신의 만족도,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감성이라고 표현하는, 감성이 하나의 사회 아이템이 됐잖아요. 현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향, 그리고 산업의 경향이 감성이란 이 단어에 맞춰질 만큼 우리가 정서적인 만족도를 올리는 것, 내가 내 기분을 위로하는 것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세대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류처럼 효용성의 가치, 효용의 가치, 실용의 가치와 거리가 먼 꽃들이 조금 더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할 때 꽃을 구입해서 내 거울 앞에 놔둘 수 있어. 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좋아해. 난 나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중요시 생각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향으로서 나타나게 된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훼산업을 확장시키려면 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발빠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심리와 소비하고 싶은 물건들을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는 다시 기회가 좋게 감성이라는 것을 필두로 자기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꽃을 구매하는 것을 포커싱해서 상품을 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었던 건 다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물론 제가 막 논문을 막 쓰거나 막 이게 경제와 역사와 막 인문학 자료들을 막 펼쳐놓고 그걸 함축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경향들에 의해서 화해산업은 발전해 왔고 4.75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그 후에는 다양한 경제 상황에 의해서 하락세였지만 다시금 자기의 정서적인 만족도를 채우려는 감성이라는 것으로 다시 부상해서 꽃게는 다시 어느 정도의 일상적 소비를 늘어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플로리스트들이 좀 더 화해의 상품을 조금 더 소비자의 시선에 맞춰서 만들어낸다면 구입하기 쉽게 가격을 만들고 접하기 쉽게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개발해낸다면 조금 더 화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앞으로는 어떤 컨텐츠들을 진행할 거냐면, 이런 식의 소비 경향들을 이해했으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어 보면서 그 경향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보면서 상품의 브랜딩도 해보고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 판매하는지, 어느 곳에 판매하게 되는지를 한번 시청자들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저도 실시간으로 이름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고 어떤 상품이 좋을까 고민도 해보면서 조금 더 이런 우여곡절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이 제가 만든 유튜브에 담는 컨텐츠에 담는 상품이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요인에서 실패했는지는 우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어떤 상품이 개발될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뭐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물론 돈은 저 혼자 벌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 브랜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화해 경향, 그러니까 전에 유통구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화해 산업의 경향, 소비 문화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것으로 기인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 상품 개발법과 브랜딩 방법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플로리스트 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